엔비디아 젠슨항도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뭐 몇 조 달러 될 거다. 그러니까 버핏도 인정한 거죠. 아, 생각보다 AI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거는 메모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드디어 달라진 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는 까진 갈 것 같긴 한데, 강세 프레임에 대해서 다 추정이잖아요. 예상인데 그거를 그렇죠. 회사에서 인정했다는 게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치킨 게임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삼성전자가 그 HBM에서 퀄텟을 먼저 받은 이유가 사실 골드만삭스가 되게 보수적인데 마지막 보수판에 항복을 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주가의 차별성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요. 중요한 거는 그 삼성전자가 올해 기존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고, 거의 10배 수준이죠. 그 지금 삼성전자 중 24개 기관에서 거의 타 매수입니다. 그 강력 매수도 있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강력 매수도 있고, 네. 대부분 다 평균 목표가가 44만 8천 원 정도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노무라증권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외국계 59만 원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SK증권에서 61만 원 얘기를 했는데,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57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몇 군 근데 삼성전자는 특이하게 버티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목표가 상향을 안 하고 이랬다가 저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32에서 이제 47만 원인가 이렇게 상향을 했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5월 초에 그 30만 원에 계속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이게 그 계속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그리고 강세론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이 컨센서스 또 거의 이제 회사에도 이제 이런 강세론을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가서 컨센서스의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온 상태다. 거기로 하이닉스 280만 원 얘기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좀 펀드 매니저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증권사 네. 보고는 아니기 맞네요. 때문에 네. 그렇게 인정하기 좀 어려울 것 애널리스트 같고요. 보고서가 아니어서. 네, 맞습니다. 네. 가장 많이 그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AI 추론 이런 게 굉장히 그 반복 그 루프 현상이 되면서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에이전틱이라든가 피지컬 AI, 그리고 이제 그 KV 캐시, 이게 또 이제 그 KV 캐시로 인해서 SSD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이제 베라루비라든가 빅테크들이 캐펙스가 아까 27년도 1조 달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수요가 이제 폭증하는 이슈인 거고, 토큰 사용량이 최근에 1년 동안 7배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더 기업수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토큰 사용량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특히 이제 저는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분석할 때 축적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네. 아마 어느 그 일부 기업들은 그 예산을 다 토큰 사용량이 한해 예산이 그걸 벌써 다 소진했다는 그런. 공급 같은 경우가 이제 27년도에 이제 그 메모리 3사가 처음으로 팹이 첫 가동되기 때문에 27년까지는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보다 그 피퍼클리는 다 전부 다 HBM에 우선 할당하니까 범용 디램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심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치킨 게임을 할 수 없는 뭐 무력화 4단계에 대해서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얘기를 좀 일부 증권사 얘기를 한 게 있고요.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와 달리 그 멀티플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PBR 기준이 또 많은데 여기도 지금 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보다 더 줘요. 13배까지 SK증권에서 그렇게 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밸류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그 피어그룹의 뭐 PBR이라든가 그 EV, EBITDA 여러 거 갖고 와도 지금 그 저평가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증권사에 제가 24개 증권사를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어떤 강세론이 한 7개 정도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회사에서 IR에서 이거 직접 인정한 게 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강세 프레임에 대해서 다 추정이잖아요. 예상인데 그거를 회사에서 인정했다는 게, 회사 삼성전자에서 IR에서 인정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호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삼성증권에서도 얼마나 오래 벌 것인지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 강조를 했고, 이것도 이제 사실 약세론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돌아섰습니다. 항복선언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이제 그 지속성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LS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가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네. PBR 방식에서 포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것처럼, 바뀌는 네. 거고, 그리고 또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 얘기를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올증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빅테크의 그 AI 투자를 모든 생태가 같이 분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한 투자를 받으면 그 투자 받은 거로 다시 반도체를 사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밸류 체인 안에 그 생태계에 들어가는 그 기업들이 다 같이 지금 그런 그 캐펙스 투자를 분담하는 구조가 좀 되고 있다. 실제로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대부분 그 특히 이제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라든가 뭐 LTA라든가 HBM4 그리고 이제 P4 그 캐펙스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다 이제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예상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이런 컨센서스를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다라고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치킨 개발 할 수 없는 이유가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그 디램 영업이익 OPM이 70%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익이 높고 경쟁사가 OPM이 70% 넘는데 거기다 치킨 게임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거의 뭐 그건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돼. 가격 인하 그를 인한 그 치킨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무력화가 된 거고 그리고 이 산업 공급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공급 증가 속도가 너무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내가 확 늘릴 수가 없는데 치킨 게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없으니까 가격에 대한 그 하반 경직성도 강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메모리 3사가 모두 다 지금 이게 그 변동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그 멀티플의 리스팅이 그 정당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삼성전자가 원가가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키키 게임이 가능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원가에 우위에 있지 않거든요. 특히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원가가 우위에 있지 않고 그게 그 삼성전자가 그 HBM에서 퀄리티에서 먼저 받은 이유가 수율을 포기해서요. 맞아요. 네. 성능을 올리면은 네. 수율이 떨어지고 수율을 올리면 성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수율을 포기해 가격을 성능을 올려버리니까 이게 마진이 디램보다 낮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불리한 거고 그래서 경쟁사 인율이 70%대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안 되는 이라서 이거는 그러면 가치다. 캐펙스 그 증설이 쉽지 않다. 메모리 3사 전보다 그런 상태 제한적이라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클린룸을 확보라든가 그 EUV 장비 이런 확보가 더뎌입니다. 현재는. 근데 그런 계속 치킨 게임 불가능하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드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TSMC랑 비교하면서 뭐 PB를 5배 이상을 네. 불렀는데 원래는 이제 가장 그 아래에 불렀던 게 골드만삭스였었어요. 골드만삭스가 목표가 32만 원에서 48만 원 상향하면서 이제 바뀌었고 네. 지금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 38만 1,000원입니다. 아직 이게 그러면은 노무라 59만 원과 55% 격차가 나니까 지금 같은 그 외국계 증권사한테 5개 정도를 체크를 했는데 뭐 CT라든가 아니면은 그 모건 스탠리 그리고 뭐 등등 체크를 뭐 JP 모건 체크를 해봤는데 그 노무라 59만 원, 모건 스탠리 38만 1,000원 격차 많잖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아까 32에서 48만 원 50% 상향 말씀드렸고 사실 골드만삭스가 되게 보수적인데 마지막 보수판에 항복을 한 거고요. 제가 SK 하이닉스 그 한 30만 원 정도에서 좀 올라가서 이거 아무래도 물리대로 사야 될 것 같다라고 보기 사자 그랬거든요. 지난해 한 6월달에 사자마자 며칠 만에 물렸었어요. 그때 딱 골드만이 30만 원 목표가 30만 원 매도리포 써가지고 사자마자 물려가지고 밑에서 더 사고 막 이랬었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투자증권 57만 원, 신한투자 55만 원, NH 49, 미래에셋 48만 원.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외국계 증권사급으로 지금 블록버스터를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 평균 ROE가 5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노무라, 한투 그리고 신한 다 50%대를 보고 있고 미래에셋이 46%. 그러니까 과거 10년 평균이 13%인데 지금 앞으로 ROE가 50%를 보니까 그게 이제 멀티플 상향의 요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월달에 샘플 출하하고 그리고 5월 29일에 이제 HBM4E 12단 그 47기가 세계 최초로 샘플 공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HBM4 그 2월달에 그러니까 출하 이후에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건데.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주가 차별성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퀄 테스트 통과 나왔다는 얘기 나올 때까지 당분간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를 하실 거면 삼성전자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있으면 하이닉스 그냥 다 가져가고 삼성전자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같은 거 매수할 거면은 조정이 클 때 정도만 보시고 당분간 삼성전자가 좀 더
빠르다. 그리고 이번에 6월 2일에 그 컴퓨텍스에서 성재혁 CTO가 그 HBM5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베이스 다이가 2나노 GA 공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파운드리 쪽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HBM4E까지는 4나노를 썼는데 5부터는 2나노 공정 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거고 그리고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AIS 이게 그 원스톱 턴키로 가다 보니까 그 SK하이닉스가 TSMC인데 외주 줘서 지금 그 베이스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속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TSMC 바쁘거든요. 줄 서는데 그죠? 굳이 뭐 만들어 주긴 좋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이럴 수 있는데 삼성전자 뭐 자기네 회사에서 다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고가 기준으로 그 24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277% 올랐는데 SK하이닉스가 1292% 올랐습니다. 4.7배 차이는 나니까 요 차이를 지금 그 삼성전자가 좀 극복 그 좀 메우는 일부 좀 만회하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난 며칠 오늘 좀 쉬었지만은 최근에 삼성전자 좀 강했던 이유가 네. 요 HBM 이슈가 그 SK하이닉스의 HBM 그 디자인 에러 이슈가 있는데 요거를 사실 증권사에서 일부 루머로 있었는데 제가 그 업체들 통해서 일단 확인했습니다. 디자인 에러가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다만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니 쉽게 하이닉스도 파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보다 싸고 이익 성장도 높은 기업이 없잖아요. 지금 퍼 12개월 선행표 그러니까. 6배짜리 기업을 여기서 뭐 떨어질까 고민할 이유는 없다. 음. 다만 이제 이런 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는 있다.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도 있으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은 삼성전자 쪽이 또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을 보자. 그 말씀드린 겁니다. AI 추론 이제 추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케이블 캐시가 많이 쓰이고 여기서 ESS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네. 그 낸드의 그 ASP 상승률이 디램을 추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신한에서 올해 그 낸드 단독 영업이익을 91조 7천억을 추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DS 사업의 이제 어떤 이익의 한 축으로서 거의 이게 단독으로 90조 넘어가면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예전 뭐 적자도 그 삼성전자는 적자 난 적 없지만 SK하이닉스 적자도 나던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다울 추정원에서 이제 CPU 이제 그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CPU에서 그 광기술을 들어간 CPU 그리고 이제 그 HBM 말고 HBF 그 낸드를 쌓는 거잖아요. 이렇게 3단계로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게 다 낸드를 수요를 올리는 그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NH 같은 경우가 피어 그룹에 샌디스크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샌디스크가 지금 그 퍼가 한 23배 정도 될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피어그룹으로 넣게 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낸드로 인해서 그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리레이팅 되는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메모리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 쪽에서 얘기를 했고 예. 보통은 메모리가 공급 부족일 때는 한 2년 정도 공급 부족이 있다 다시 이제 공급 가용 이렇게 사이클을 탔는데 그러니까 24년도 25년까지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다가 26년에는 타이트하게 되고 27년에는 더 타이트되고 28년까지는 최소 28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는 게 골드만삭스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그 수요의 질 변화 자체가 서버 비중이 디램이 그 전에 2017년만 해도 16% 수준이었는데 이제 서버 비중이 디램이 50% 낸드가 4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그 장기적인 수요가 더 가시화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CPU에서 메모리로 넘어갈 그러니까 CPU 메모리의 용량이나 대역폭들이 더 많이 지금 필요하게 되는 거죠. 좀 더 그 데이터가 많이 쓰이게 되니까 또 이제 공급 같은 경우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팹을 하나 지려면 최소 리드타임 3년이 걸린 거고 여기에 신규 클린룸 확보도 어려웠고 그리고 이 웨이퍼 자체가 이제 그 전에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3.4배 정도 그 말씀드렸었는데 그만큼 다 HBM 쪽이 우선 좀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메모리 3사의 그 디램 캐파 자체도 과거에는 그러니까 연간 그러니까 2017년에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12% 정도 증가가 나타났는데 2026에서 2030년까지 보면 한 7에서 8% 수준 연평균 그거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도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데 그 수요는
질이 서버 쪽으로 비중이 확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일러 팩 같은 경우에 이나노 그를 27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파운드리 캐펙스는 16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P5 착공돼서 회사에서 일단 굉장히 이제 의지를 보이는데 이게 근데 이게 관점이 그러니까 뷰가 좀 막 다르긴 해요. 키움증권에서는 파운드리 흑자를 올해 2분기까지도 보는데 신한에서는 비메모리 흑자 올해 한 4조 5천억까지 여전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대신증권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유일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나노 수주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모바일 AP 쪽도 지금 수주가 참 잘고 있고 그리고 그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 수율이 괜찮아요 지금. 4나노 특히 4나노 수율이 괜찮은 분이고 2나노도 수율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애플이 지금 2나노 쪽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삼성전자 파운드 쪽에서 애플 쪽 그 비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센서 말고 있을 것 같고 테슬라도 AI5랑 6 요거 지금 실제 맡기고 있죠. 그리고 HBM5 같은 경우 아까 2나노 GA 공정 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HBM4부터는 베이스 사이를 다 파운드리를 하는데 5에서도 2나노로 성공한다. 그러니까 4까지는 4나노거든요. 근데 2나노에서 베이스 사이에 대한 파운드 경쟁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BR 5배, 그러니까 미래에셋이랑 노무라가 5배 줬고 PBR, 네. 미래에셋 뭐 4.4배, 보통 4배 이상 이렇게 준 거고요. 그런 퍼 기준으로 SK증권이 13배, NH가 10.2배, JP모건 8배, 골드만 7.1배 줬습니다. 이제 요게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 피어 그룹을 비교해서도 그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증권이 특이하게 HBM에는 퍼 12.7배, 파운드리 12.7배를 줬는데 메모리는 4.8배. 이렇게 해서 적정 주가 43만 원 준 거예요. 조금 특이하게 줬고 그리고 KB 같은 경우 불 케이스로 불 케이스는 55, 그 베이스는 55, 그러니까 불 베이스 베어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게 이제 특이하게 이제 베어 같은 경우에 목표가가 뭐 28만 원도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DB투자증권이 아직 목표가 상향을 안 했는데 28만 원인데 그거라서 1차는 특이한 게 있고 그리고 그 SK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퍼밸류로 준다는 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가 4개 중에 그 3개 정도는 이렇고 뭐 나머지 한 개는 그냥 그 미비해서 뭐 그거는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거는 그 삼성전자가 올해 그 3개년 주주환원 정책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배당에 기대감이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9년간 고정 배당이 연 한 9조 10조 정도 가까이 됐어요. 9조 한 8조 정도 돼서 이게 그 현금 흐름으로 한 60조에 50% 정도를 준 건데 올해부터 그 FCF가 200조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배당 잠재력이 기존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고 거의 10배 수준이죠. 아무튼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선주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연 한 5에서 10% 정도 나오고 보통주가 3에서 6% 정도 나온다. 이 얘기가 최근에 미래에셋에서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선주가 좀 우선주가 주목받았죠. 주목받았던 건데 JP모건도 그 뭐 주주 한원 뭐 160조에 특별 한원 뭐 115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주가라면은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 우선주는 물려도 배당받고 버틸 수 있겠네? 이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사실 밸류로 보면 둘 다 싼데 삼성전자가 배당을 또 주니까 좀 더 물려도 편할 수 있겠죠, 마음이. 그런 관점에서는 좀 배당 모멘텀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제 그 내년 그 대신해서는 내년도에 FCF 300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사주도 할 거 M&A도 할 수 있고 비메모리 쪽에서의 또 뭐 캐팍 증가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지금은 편하게 삼성전자가 좀 편하지 않나. 사실 올라간 거에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주가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가 연일 또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코스피가 오르는데 뭐 삼성전자가 이제 좀 뒤늦게 오른 감도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하루에 좀 뭐 3%, 4%, 많게는 10%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의 힘, 또 실적의 힘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또 수급까지 타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확실해 보이니까 네. 좀 어중간한 걸 팔아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래도 여기가 싼 거 아니냐 이런 좀 또 ETF 설정 엄청 되고 맞아요. 그죠? 예. 네. 또 개별 종목 그 단일 종목 네. ETF까지 나오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코스피가 100% 오른 거는 사실 이제 반도체 힘도 강했지만 또 그런 상품들이나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까지 작용을 하면서 더 쏠림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좀 4월, 5월 급등했는데 6월 들어서도 이게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그 얘기 네. 계속 나왔고 근데 물론 또 결국엔 같아질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지금 분명히 다른 건 명확한 건 있어요. 과거랑 뭐가 다르냐면 소비재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뭐 스마트폰에 PC에 뭐 그렇죠. 메모리 들어가서 우리가 음. 흥분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죠. AI 기업들의. 근데 이들의 지출이 사실 좀 걱정도 했죠. 이들도 결국 경기 타니까 뭐 많이 투자하다 줄이지 않을까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 좀 부침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로 보면 전쟁이 났는데도 투자를 줄이질 않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항도 앞으로 2030년까지 엄청난 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뭐 몇 조 달러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찍는 이 시간에 그 아침에 그게 나왔었죠. 그 워런 버핏이 구글의 알파벳이죠. 유상증자 참여한다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투자 자금이 결국엔 AI로 들어가는 거죠. 정작 우리 그 메모리 반도체는 또 좋은 거죠. 이게 그렇죠. 확인되는 거죠. 맞아. 버핏도 예. 투자를 한다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자배정 유종으로 이 돈을 모아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비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뭐래도 이 버핏은 현금 엄청 쌓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네. 또 버블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데 또 반대편으로는 여기다 돈을 주고 있으니까 되게 좀 이상하죠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결국 저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핏도 인정한 거죠. 네. 구글 투자부터 삼자배정 유종까지 이게 참여한 거 보면 아 생각보다 AI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AI 사이클이 되게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기를 이제 안 탄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한 가지가 그거죠. 과거랑 달라진 게 예전에 아무리 메모리 공급 계약을 해도 1년은 안 넘잖아요. 그렇죠. 장기 계약 맺어도. 예. 그리고 그 1년도 구속력도 별로 없어요. 뭐 아니면 그냥 취소해버리고. 근데 이번에 지금 맺는 거는 뭐가 다르냐면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 같은데 3에서 5년짜리 계약을 좀 요청을 한 것 같고 이제 외국계에서 나왔던 이제 자료를 보니까 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조 되죠.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먼저 주고 거기가 급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한 게 아니고 먼저 해달라. 그러면 가격이 이제 높은 가격에서 고정이 돼서 3, 5년이 이익률이 되게 안정화되겠죠. 이거는 메모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샌디스크 CEO도 장기 공급 계약이 지금 내년에 전체 그 공급 계약권의 한 30%가 한 3에서 5년짜리다.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뭐 옛날과 다 무조건 달라졌다가 아니라 저는 그 두 가지 측면 고객이 달라졌고 거기다가 이제 공급 계약 자체가 달라졌다. 이 두 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얘기가 사실 지금 새로운 게 아니고요. 몇 달 전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왔는데 안 믿어요. 그렇죠. 이번에 뭐 다르긴 뭐가 달라 또 똑같겠지. 그래서 PER이 6배 거래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8배까지 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달라진 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네. 원래 인정하면 이제 PER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배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많은 뭐 투자자 전문가들이 이제 반도체가 달라진 거를 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면서 주가가 계속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가 중요하잖아요. 이들이 계속 투자할 거냐 그렇죠. 이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게 뭐냐면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나오는 뉴스를 팔로우 하셔야 돼요. 꾸준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제가 워런 버핏 얘기도 해드린 네. 거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고민이 돼요. 여기서 안 팔다가 빠지면. 근데 그 뉴스를 보면은 더 홀딩을 해야죠. 이거 아직은 더 투자를 하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좀 뭔가 투자를 약간 멈추려고 하거나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의 언론 보도로만 믿지 마시고 실제 직접 구글 측이나 빅테크가 얘기하는지 제일 좋은 거는 실적 발표할 때 얘기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예. 네, 분기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아닐 거예요. 올해는 아마 그 가능성 없지만 내년에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구글 그 돈 많은 기업도 빚내서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금 압박이 심하겠어요. 이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확인하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빅테크 투자가 지속될지 그거를 매분기 실적마다 확인해 보자. 요게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숫자는 우리 그럼 삼성하이닉스가 진짜로 버는 거 맞냐? 분기마다 봐야죠. 그래서 지난 분기에 삼성전자 57조 벌었잖아요. 이번에 오늘 그 대신증권 자료 보니까 90조 얘기 나오더라고. 2분기에만.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검증을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가 결국 그거죠. 증설. 반도체 지금 증설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언제쯤 늘어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그들이 하는 얘기를 좀 보시고 네 번째가 그겁니다. 약간 선행 지표일 수 있는데 금리가 너무 튀면 안 돼요. 만약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튀어버린다. 그럼 빅테크도 약간 주저할 수도 있어요. 조금 속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건 선행 지표죠, 약간. 그래서 그 금리가 너무 오르면 안 되는. 지금은 그래도 금리가 좀 멈췄어요, 상승이. 좀 다행인데 그 구글이 나 줄이겠습니다 얘기를 안 해도 먼저 긴장할 수도 있어요. 먼저 빠져버리죠 주가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금리까지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